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합격을 만들어갈 스마트 행정학 김덕관입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한 시작 이론 강의 오리엔테이션 진행할 건데요. 자, 시작인 만큼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위해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원리와 방법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객관식 행정학에 적용하여 행정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쉽게 공부하고 공부한 족족 점수가 오르는지 매우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 1시간 단순히 예의상 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아니고 정말 합격에 여러분들의 빠른 행정학 고득점, 빠른 합격에 정말 중요한 걸 담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잘 듣고 실천하는 만큼 합격 여부가 바뀔 거고요. 합격할 수 있었던 분들도 훨씬 빠르게 합격할 겁니다. 자, 우리 행정학, 행정법 필수 과목이 되면서 그 전공 과목 행정학 중요도가 더 높아졌죠. 자, 더 중요해진 만큼 시작부터 잘해야 됩니다. 자, 우리 그동안 수많은 수험생들이 똑같은 시행착오, 똑같은 실수를 겪으면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와서 포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걸 겪을 일이 없습니다. 제 말을 잘 듣고 실천하는 분들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 1시간 동안 설명드리는 거 잘 귀담아 들어서 다른 수험생이 겪었던 시행착오 저와 함께 대폭 줄이고 여러분들은 쉽고 빠르게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저랑 스마트 행정학 어떤 걸 추구하고 어떤 게 담겨져 있는지 좀 소개를 드릴 건데요. 혹시 뭐 커리큘럼 영상 혹은 기초 입문 강의 들으신 분들은 뭐 앞부분 겹치는 내용이니까 건너뛰셔도 되겠고 어쨌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시험 문제가 잘 풀리게끔 모든 강의, 교재,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뭐 어떤 강의가 합격을 추구하지 않겠냐마는 단순히 합격을 추구합니다 수준이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문제가 풀리게끔 장치들이 다 돼 있어요. 강의 시간에 잘 듣고 제가 복습 방법도 일일이 가르쳐 주거든요. 좀 이따가 이론 강의, 당일 복습 어떻게 하는지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그걸 그대로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문제가 잘 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시험 공부인데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문제가 잘 풀려야죠. 시험 문제랑 상관없는 거, 엉뚱한 거 공부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문제가 안 풀리고 점수가 안 나오면 얼마나 자괴감이 들어. 많은 수험생들이 능력은 충분한데 이 시험 문제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풀려서 자괴감이 드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일이 없다라고 그랬죠. 또 뭐 제 합격 후기 찾아보시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선생님 강의 교재 그대로 따라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저절로 문제가 풀려서 실제로도 고득점 95점, 100점 맞아서 합격했습니다. 이런 멘트 정말 많을 겁니다. 그만큼 단순히 합격을 추구한다 수준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합격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져 있다. 자, 어쨌든 뭐 처음 시작이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는 만큼 믿고 따라하는 만큼 더 빠르게 합격할 텐데 처음이니까 좀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저 사람 말 진짠가 싶은 것도 있으니까 뭐 형식적인 거지만 저는 누구인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전공을 했고 5급 행정고시 일반행정직, 행정학 과목이 있는 일반행정직 최종 합격을 했으니까 행정학 내용에 있어서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리고 사범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뭐 교수법이라든가 강의력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요 정도쯤이면은 그래도 그래 행정학 믿고 따라갈만 하겠다. 이걸로 저를 다 표현할 수는 없어. 형식적인 거야.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믿음이 생기죠. 또 현재 공단기, 모두공, 모두군에서 행정학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워낙 시험에서 빨리 합격하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그걸 특화시켜서 행정학 외에도 모두공 슈퍼 공부법, 그다음에 모두공 슈퍼 스터디 온라인 생활 관리까지도 다 맡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어쨌든 형식적인 부분을 좀 보여드렸는데 제가 더 좋아하는 제 소개는 자, 이 키워드 저를 이제 딱 드러내는 키워드인데 어릴 때는 운동을 좀 했어요.
운동선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반대해서 못했어. 근데 이제 운동을 하면서 깨달은 게 노력은 정직하구나. 노력한 만큼 나오는구나. 그걸 이제 제 행정고시 수험 생활에 열심히 적용을 해봤어. 열심히 노력하니까 이게 기본이죠, 기본. 되는 것들 많았습니다. 노력한 만큼 나왔어. 하지만 느린 부분이 있더라고. 이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에 맞춰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엉뚱한 거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걸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소홀히 했더니 어떤 거는 엄청 느리거나 점수가 안 나와. 자, 그런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은 합격을 했는데요. 자, 저 때는 저처럼 이렇게 시험에서 빠르게 합격하는 원리와 방법을 설명해주고 그걸 과목에 적용해서 어떻게 자세하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저는 이제 온갖 시행착오를 다 겪으면서 합격을 한 거라. 합격 후에 이거는 정말 할 필요 없었구나. 시행착오였구나. 그다음에 최종 합격하면서 이게 진짜 합격의 본질적인 부분이구나.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때는 고생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최종 합격하고 이제 여러분들을 지도하면서 정말 수많은 합격생과 수험생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수험생으로 끝나는 분들. 그 극명한 차이점을 정말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건 전부 다 합격생들의 공통점이에요. 물론 구체적인 방법은 합격생 10,000명이 있으면 10,000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은 그대로 따라 하셔야 되겠죠. 자, 제 입을 통해서 말할 뿐 제가 알려드린 거 다 합격생들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괜히 사범대학을 간 건 아니겠죠. 교육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제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토리는 너무 기니까 좀 생략하고 강의 시간에 중간중간에 이야기할 일이 있을 겁니다. 생략하고 또 이제 강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자는 이 사명감이 있어야 돼. 사명감이 없으면 교육, 이 강의 준비, 강의 자체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가는데 사명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합격시키는 거 어떻게든 합격시킬 거예요. 여러분들이 합격을 못하면 제가 버틸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서. 근데 매년 합격생들이 선생님 강의 교재 덕분에 빠르게 합격했습니다. 95, 100점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힘내서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합격 못 시키면 전 굶어 죽어. 강사라는 직업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합격 못 시키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현재 여러분들 수험생이잖아요. 다 응축시켜서 현재의 여러분들을 합격생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스마트 행정학 소개를 드리면은 많은 수험생들이 행정학 공부하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해. 근데 시험 문제로 안 나오는 거 본 거야. 시험 문제 해결과 상관없는 걸 본 거야. 그리고 시험 문제와 상관없는 부분에 집착한 거지. 고생은 고생대로 해. 하지만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공부하다 보니까 점수가 안 올라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능력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공부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니까 자괴감이 들어서 그만둔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일이 없다라고 그랬죠. 이거는 처음부터 저랑 함께 하지 않은 케이스를 말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자, 철저하게 합격하게끔 문제가 잘 풀리게끔 만들어져 있다. 그 이유는 공무원, 시험 문제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제가 커리큘럼 소개할 때도 뭐 영상 보신 분들 있겠지만 제가 퍼펙트 하면서 컴팩트하다 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이건 저만 가능한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퍼펙트하게 담았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거 빼고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에 집중하니까 컴팩트가 가능한 거예요. 퍼펙트랑 컴팩트가 가능한 건 오직 저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시험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습니다. 엉뚱한 거 보는 만큼 점수가 안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합격생들은 이걸 다 알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막상 해보면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또 불안한 마음에 혹은 완벽주의가 발동해서 엉뚱한 거 막 보게 됩니다. 두 번째도 비슷해요. 양에 치이는 공부. 행정학 시험범위 무한정해요. 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 퍼펙트하게 담았다라고 그랬죠? 제가 알려주는 것만 제대로 하면 넉넉한 합격 점수가 나와요.
넉넉한 합격 점수. 하지만 시험에 제가 안 알려주는 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행정학 시험 범위는 무한정하거든. 무한정해요. 뭐 10년, 20년 공부해도 처음 보는 거 나와요. 그거 어떻게, 아니, 그거 상관없다니까. 제가 알려주는 걸 제대로 소화하기도 벅차고요. 그걸 소화하기도 벅찬데, 다른 거 보면 그만큼 이걸 반복할 수가 없어서 점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수험생의 완벽주의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야. 완벽함을 만드는 게 아니야. 그냥 본인의 불안감을 못 이길 뿐이에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것들 집착하다 보면 정작 많이 나오는 데서 더 많이 틀려서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건 저만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자, 아무튼 양에 칠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제가 알려주는 거 빠삭하게 이것만 제대로 하면, 자, 조금이 아니라 넉넉한 합격 점수가 나온다. 100점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하는 거 빠르게, 그리고 막 이것저것 다 보느라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오히려 점수는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것에 집중하여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행정학 어렵긴 어려워. 어렵긴 어려워. 행정학이라는 학문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자부할 수 있는 게 이 어려운 행정학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행정학은 재미가 없어. 하지만 저만큼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내용을 충분히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생활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다 풀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쉽고 재미있게 공부해야 할 맛도 나겠죠? 행정학 시간이 막 기다려주고 어제 합격 후기 보시면은 선생님 덕분에 행정학이 재밌어서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이걸 응축시켜서 탄생한 게 스마트 행정학이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쉽고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입으로 요거만큼은 그냥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사람이라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강의, 교재, 커리큘럼의 수험 적합성은 그냥 압도적인 차이가 납니다. 조금이 아니고요. 압도적인 차이가 나요. 요건 그냥 제 입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수험 적합성이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합격 후기들 공통점이 다 그런 겁니다. 자, 아무튼 스마트 행정학 이렇게 최대한 전달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 강의로 넘어가기 전에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파악해야 이론 강의부터 시험에 맞춰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을 문제 해결에 필요한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겠죠. 물론 제가 매 내용마다 출제 포인트마다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크게 개요를 잡아볼게요. 자, 뭐 실제 데이터를 봐야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구나 알 수 있으니까 제가 표 5개년도 행정학 시험 문제 분석 뭐 5개년도 플러스 알파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띄워드렸는데 다 볼 필요 없겠고요. 종합하면 맨 마지막이에요. 지금 9급만 보시면 제가 기출문제라고 달아놓은 거는 자, 여태까지 모든 기출문제 아니고요. 제가 기출문제집,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넣어놓은 1800문제도 안 되는 기출문제에서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도 바로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이 정도 나온다. 이런 의미거든요. 9급은 무려 85점 이상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다 맞추고 플러스 알파 하면 합격하는 거겠네요. 그리고 행정학 공부 10년, 20년 해도 어쩔 수 없이 뭐 생소한 문제, 100점 방지용 문제 이거는 뭐 그동안 안 나왔던 거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다 대비시켜 줘요. 그리고 일부는 공부 안 해도 그냥 풀어요. 이걸 제대로 하면 그냥 풀어요. 그것 때문에 불안한 마음, 온갖 걸 찾아보면 여기서 훨씬 많이 틀립니다. 점수가 절대 안 올라요. 자, 어쨌든 생소한 문제 다 풀 수 있게 될 거고요. 100점 방지용 문제는 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이건 그냥 너무 많은 수험생이 100점을 맞으면 변별력이 없으니까 어쩌다가 집어넣는 것이고 이건 모든 수험생이 틀리는 거라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무려 그냥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17문제 이상이 나온다. 7급 기준으로는
7급 기준으로는 80점 이상 16문제 이상이 나온다. 작년 7급 같은 경우에는 전 과목이 너무 쉬웠어. 그래서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졌는데 일반적으로 7급은 9급보다는 커트라인이 좀 더 낮죠. 그거 딱 한 문제 차이거든요. 커트라인도 그 정도 차이가 날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작년이 너무 쉬워서 그렇지. 아무튼 자 일단 이걸 다 맞춰야 자동으로 얘를 맞추게 되는 겁니다. 혹시 근데 이건 어떻게 믿나요? 제 모든 기출 해설 강의를 보시면 일일이 기존 기출 문제집에 있는 문제랑 비교를 다 해줘요. 거기 근거가 싹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싹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찾아볼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나중에 볼 일도 있을 것이고. 자 어쨌든 종합하면 9급 기준으로 85점, 7급 기준으로 80점어치는 일단 완벽하게 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요건 조금만 대비해도 그냥 나와요. 행정학 시험범위 무한합니다. 사실 이렇게 테두리를 할 수가 없어요. 행정학은 그냥 무한정해요. 근데 그나마 좀 테두리 최대한 넓게 잡았는데 그 중에 극히 일부만 제대로 해도 85점이 나와요. 또 요걸 해놓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90, 95, 100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래요. 시험 합격 메커니즘이 원래 그래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 뭐가 중요한지도 몰라. 다 봐, 다. 강약 조절 없어. 그리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것까지 다 봐. 그러면 여기를 반복할 수가 없죠? 점수가 훨씬 떨어집니다. 같은 시간 동안 이거부터 제대로 반복해 놓으신 분들은 점수가 훨씬 높게 나옵니다. 훨씬. 그리고 또 같은 시간 동안 훨씬 높게 더 빠르게 나온다는 소리가 되겠죠? 요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대부분은 잘 따라해요. 대부분은 금방금방 점수가 나오는데 일부 수험생분들, 자신의 불안감을 못 이기는 완벽주의 수험생분들은 또 이제 아무리 말해도 그냥 온갖 거 다 보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아니 시험 문제로 나오지도 않는 걸 공부하는데 어떻게 점수가 오릅니까? 그리고 항상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요. 사람은 계속 까먹어요. 할 건 더럽게 많아. 누가 합격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부터 제대로 한 사람이 합격하는 겁니다. 자, 요거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있겠죠. 요 메커니즘,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부터.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제대로 한 사람은 조금 덜 중요한 것들도 금방 흡수하고 금방 챙기고 공부 안 해도 다 맞춰요. 근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응용이 안 됩니다. 기출문제로 뭐가 나오는지 모르고 패턴을 모르고 응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제대로 하고 이걸 바탕으로 조금씩 넓혀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론 강의에서는 제가 요 부분 철저하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점수가 85점이라는 거지 사실 이론 강의니까 더 배우죠. 이론 강의는 당연히 더 넓게 배웁니다. 근데 철저하게 이 부분을 더 반복시켜요. 이것만 배우는 건 아니에요. 이론 강의니까 당연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 좀 더 넓게 배웁니다. 그리고 기출 복습을 바로바로 시키는데요. 이거 좀 이따가 아주 자세하게 복습 방법 알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훨씬 더 자세하게 많이 반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론 강의만 들어도 이 점수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까먹겠지. 그래서 다음 커리큘럼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기출 강의랑 스스로 기출 해독을 해주면 안정적인 95점 이상이 나옵니다. 선생님 기출문제 거기서 85점어치 정도만 나온다면서요. 근데 그걸 다 맞추시려게 되면 자동으로 이 점수가 나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시험이 그래요. 이거는 마음에 와닿든 와닿지 않든 합격생들이 그냥 그렇게 합격한 거니까 그대로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기출 강의랑 기출 해독으로 95점 이상. 뭐 이거면 이제 합격하는데 넉넉한 점수죠. 완성되게 됩니다. 근데 역시 또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모의고사 등등 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죠. 다른 과목 하면서 까먹으니까. 행정 한 과목만 하면은 뭐 그냥 나오는 점수고. 그래서 다음 커리큘럼, 모의고사 등등으로 이 부분을 까먹지 않도록 다지고 구멍이 있으면은 채워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반복 훈련 횟수가 쌓이게 되면 100점 자동으로 나옵니다.
뭐 처음 보는 거 나와도 출제 패턴을 그냥 맞춰버려. 어떤 것들은 처음 출제를 했지만 제가 모의고사를 다 만들어줘요. 이건 대비해야 된다. 이건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100점 나와 버립니다. 자, 요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하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제가 지금 몇 번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강조해도 뭐 죄다 보고 있습니다. 죄다 보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된다? 점수가 안 나와요. 더 많이 공부하고 점수가 더 떨어져요. 오케이. 일정 점수.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요것만 속된 말로 조져놓으면 그냥 넘는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다른 것들도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크게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는 출제 영역인데요. 이거는 뭐 이론 강의 때부터 자세히 배우니까 간단히만 언급할게요. 파트 1, 파트 2, 3, 4, 5, 6, 7 되겠습니다. 파트별로 출제 비중, 뭐 대략적으로 보니까 1, 2, 3, 4가 좀 많이 나오는 거 보이고요. 그다음에 5도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나오는 편이고, 행정관료 뭐 한 문제 정도죠. 지방자치론 뭐 10% 정도니까 두 문제 정도인데, 지방자치론만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국가직하고 지방직 중에 아무래도 지방직에서 좀 더 내겠죠? 근데 뭐 일정한 법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평균적으로 지방직이 조금 더 낸다.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두 문제,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두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불문하고 갑자기 네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정해진 건 없고 평균적으로 이렇다. 또 대략적으로 지방직이 조금 더 나온다라는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봤으니까 실제로 행정한 문제들을 보면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더 자세하게 느껴볼 건데요. 자, 우리 공무원 시험 행정학 서술형 아니죠. 객관식이죠. 원칙은 철저하게 객관식, 사지선다 형태의 시험 문제에 맞춰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모든 시험,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예요. 아니,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를 모르면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공부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근데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가 잘 풀려야 되고 점수가 올라야 되니까 시험 문제를 모르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험, 모든 과목은 시험 문제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시험 행정학은 객관식, 사지선다 형태의 시험 문제다. 뭐 더 구체적인 내용들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에 철저하게 맞춰야 되겠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강의에서 배우면서 맞춰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철저하게 시험 문제에 맞춰서 공부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시 또 뭐 합격생들 그냥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 빌려서 말씀드리면, 객관식 행정학 시험에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공부한 분들, 그냥 죄다 공부한 분들, 시험 문제랑 상관없이 공부한 분들은 행정학을 굉장히 난해하고 방대하다고 느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럴 일이 없다고 그랬죠? 합격생들은 그냥 시험에 나오는 건 정해져 있구나. 내가 이런 거 왜 봤지? 이것만 볼 걸 그랬네. 다 입을 모아 말하니까요. 저도 그냥 그대로 전달 드리고 여러분도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격 후기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합격생들이 입을 모아 똑같이 말을 하는지. 어쨌든 시험에 나오는 걸 정해져 있고 그거 먼저 하는 겁니다. 행정학에서 사실 답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든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은 답이 명확해야 되는 객관식 행정학 사지선다 문제에 안 나와요. 객관식 행정학 사지선다에는 정답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 것만 내기 때문에 딱 한정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이걸 하셔야 돼요. 이론 강의 들을 때부터 이게 많이 나오는 거구나. 제가 다 강의에서 설명해 주고요. 자연스럽게 무엇이 많이 나온지 알 수 있게끔 당일 복습 방법 철저하게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의식적으로 뭐가 많이 나오는지를 강의 시간에도 잘 듣고 복습할 때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오면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이걸 뭐 서술형을 쓰는 게 아니고 선지별로 O, X, O 이것만 하면 되네. X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반대말로 바꿔가지고 사람을 바꿔가지고 내는구나. 그런 패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패턴이 있고요. 출제 포인트별로 또 한정적인 패턴이 있어요. 자, 객관식 문제로 만들 수 있는 행정학 정말 한정적이에요.
패턴도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이거 처음부터 파악을 해야 출제 가능성에 따라 강약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이고요. 사람은 계속 까먹어요. 제가 가르쳐 주는 것을 제대로 하기에도 벅차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합격하는 거예요. 합격생들도 요걸 제대로 했기 때문에 합격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출제 가능성에 따라서도 강약 조절을 더 해줘야 돼요. 진짜 많이 나오는 건 진짜 많이 보고 조금 덜 보고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조금 지엽적이고 생소한 거 챙기고요. 자, 이거 잘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보고 그냥 하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그 시험장에서 풀 문제 있잖아요. 시험장에서 풀 그 실전 문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과 상관없는 각종 논리, 배경 이런 거에 막 직성이 풀 때까지 막 집착하시는 분들 점수 안 나와요. 그거 뭐 본인 성격, 직성이 다 풀려야 돼. 모든 게 다 이해돼야 돼. 물론 제가 다 이해시켜 줘요. 제가 이해 안 시켜준다는 게 아니라 이해 다 시켜주는데 거기까지만 하세요. 거기서 더 벗어나지 마세요. 하여간 제가 하지 말라는 걸 하는 분들이 점수가 늦게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에 집중해야 돼요. 이론 강의 때부터 많이 나옵니다. 적게 나옵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다 가르쳐 줍니다. 자,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봤다면 이제 실제 문제로 가봐야 되겠죠. 22년도 국가직 9급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동일 회계년도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들 뭐 내용을 모르니까 내용은 신경 쓰지 마시고 시기적으로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배치해라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자, 정답이 3번인데 본예산 성립을 기준으로 해서 자, 내용은 신경 쓰지 마세요. 본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성립을 기준으로 해서 성립하기 전에 바꾸고 싶어. 수정 예산이고요. 본예산 성립한 다음에 바꾸고 싶어. 추가 경정 예산이에요. 원래부터 수정 예산과 추가 경정 예산 이 두 개를 바꿔가지고 본예산 성립 전, 성립 후인데 두 개를 바꿔가지고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잘 냈어요. 그래서 22년도에도 국가직 9급에 요거 순서 잘 알고 있느냐? 이걸 낸 거예요.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많이 나오는 출제 포인트. 그래서 순서 많이 물어봤었지. 순서에 집중하신 분들은 아주 쉽게 3번 고르는 난이도 최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진짜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수험생들 사이에서 정답 3번 아니고 1번 아니냐 뭐 이렇게 다른 정답에 대한 논란이 있더라고. 난이도 최하 문제고 출제 포인트가 명확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이 행정학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험 문제로 뭐가 나온지를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뭐 여기 있는 것들 다 열심히 배웠어. 근데 엉뚱하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건 수정 예산과 추가 경정 예산의 순서인데 엉뚱한 걸 공부를 한 거예요. 엉뚱한 데 집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문제인데 해석을 달리한 거죠. 최하 문제인데 해석을 잘못하니까 엉뚱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제가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많이 나오는 거, 맨날 나오는 거에 집중하는 분들, 맨날 나오는 건 이게 순서라고요, 순서. 맨날 나오는 거에 집중하신 분들은 아주 쉽게 풀었던 문제. 그런데 시험 문제로 나오지 않는 출제 포인트, 엉뚱한 출제 포인트에 집중하신 분들은 이게 그 정답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확신을 해. 해석이 잘못돼 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이번에 교훈이 되는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에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본예산 성립을 기준으로 해서 성립 전에 바꾼다. 자, 내용은 모르니까 그림만 보세요. 성립 전에 바꾼다 수정예산, 성립 후에 바꾼다 추가 경정예산. 그러니까 철저하게 출제 포인트에 맞춰서 그림까지 그려서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을 철저하게 시험에 나오는 패턴에 맞춰서 이렇게 시각화된 그림으로 중요한 키워드 정리해서 다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시를 또 보시면 역시 국가직 9급 문제인데 자, 2번 정직은 징계 처분의 일종으로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의 2분의 1을 감하도록 되어 있다.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해서 2분의 1 땡하고 2번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요건 진짜 미친 듯이 나오는 단골입니다. 여기 보수, 전액을 감합니다. 전액, 정직이라는 징계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보수 한 푼도 안 줘요. 이걸 이제 미친 듯이 바꿔서 내니까 여기에 배울 때부터 정직은 보수, 전액 삭감이다. 쫙 정리해서 배웁니다. 또 방금 전에 징계라고 했잖아요. 징계는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6가지를 서로 바꿔서 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 전액인데 다른 걸로 바꿔내고 하니까 출제 포인트를 6가지 각각 매우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앞에 문제가 이 제도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각화시켜서 딱 공부했다면 요거는 차이점 혹은 여기 있는 우리나라 제도 그대로 암기하면 돼요. 근데 6가지나 되니까 막 짬뽕 될 수 있죠. 혼동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이해시켜 주는 거, 정리해 주는 거 제가 다 해줍니다. 어떻게? 자,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해요? 시험 문제 나오는 방식에 맞춰서. 그래서 뭐 요 표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정말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이제 지방직 구급도도 안 보면 서운하니까 지방직 구급도 하나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의 보통세와 도의 보통세. 여러분 아직 뭐 내용을 안 배웠으니까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특별시 광역시의 보통세, 도의 보통세 소비치래라고 두 문자를 따져요. 이건 뭐냐면 이해 필요 없거든요. 그냥 암기하면 되거든요. 우리 광역자치단체 중에 특별시 광역시가 있고 그 밑에 자치구가 있잖아요. 도가 있고 도 밑에 시나 군이 있잖아요. 세금을 각각 다르게 걷어요. 근데 적어도 특별시 광역시랑 도, 광역자치단체에서 무조건 걷는 거 소비치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1초 컷. 이 당시에 진짜 합격생들 합격 후기 보시면 다 선생님 소비치래 정말 감사합니다. 1초 컷이었습니다. 이런 합격 후기도 많고요. 자, 아무튼 이건 그냥 외우면 맞는 거예요. 이해고 자시고 다 필요 없어. 외우면 맞는 거예요. 근데 외울 게 많아. 안 외워져. 계속 까먹어, 계속 헷갈려.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든 암기될 수 있게 해줍니다. 방금 전에 여기 이제 내용을 모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보통세 9개라는 게 있는데 특별시, 광역시랑 자치구가 나눠서 걷고요. 도랑 시군이 나눠서 걷게끔 되어 있는데 나눠서 걷는 방식이 좀 달라서 막 헷갈리거든요. 똑같이 만들 것이지. 하지만 소비추례는 무조건 광역자치단체에서 걷는다. 특별시, 광역시, 도. 그래서 1초 컷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암기 팁 강의 시간에도 설명해 주지만 모든 교재에 암기 팁을 쫙 설명해 놨어요.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공부 시간에 비해서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를 잘 푸니까,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에 집중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못 느낄 수 있겠지만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에 집중해서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한다.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고요. 합격의 본질이에요, 본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랑 상관없는 거 공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부방법 두 번째, 기출문제를 띄워놨는데요. 처음에 봤듯이 9급 기준으로 85% 이상, 7급 기준으로 80점 이상. 그 이상이 기출문제집의 기출문제만으로 그냥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뭐 기계적으로 고르거나 기출문제 있는 거 소거하면 답이 나오거나. 요거는 대비 가능한 거죠. 또 범위가 엄청 적어요. 단원별 기출문제집, 기출에 강한 행정학의 1800문제도 안 되는 기출문제예요. 범위가 엄청 적은 거예요, 이거는. 행정학은 무한정한데 겨우 거기서 다 나온다니. 어마어마하게 작은 범위를 반복하면 무조건 85점 이상, 80점 이상이 확보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걸 다 맞출 실력이 되면 자연스럽게 90, 95, 100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은 이제 구멍 메꾸고 까먹은 거 메꾸고 반복 훈련을 통해서 시험장에서 실수 줄이고 그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것만 제대로 해도 처음 보는 거 풉니다. 생소한 문제 중에서 아예 손도 못 대는 거 거의 없어요. 기출문제만 정확히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수두룩합니다. 요 메커니즘 아까도 어마어마하게 강조드렸죠. 그래서 기출문제만 보세요! 이런 조언이라기보다는 기출문제부터 아니 시험 문제에 맞춰서 공부해야 된다며.
근데 시험 문제를 파악하기 가장 좋은 자료가 뭡니까? 기출문제. 그럼 모든 시험 모든 과목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래에 가서 시험 문제 보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는 기출문제고, 그다음에 통계적으로 제가 일일이 다 비교를 해놨듯이 통계적으로 85점 이상, 80점 이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부터 제대로 속된 말로 조져야 된다. 그래야 빨리 90점, 95점, 100점이 나온다. 그렇죠? 아까 이제 제가 연락에 설명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10번 더 반복하고 싶어. 여러분들이 가장 와닿지 않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자, 아무튼 9급 기준 86.5. 요거는 이제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어마어마하게 반복하게 될 겁니다. 또 생소한 문제가 좀 나오는데 이걸 다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되면 자동으로 풀리는 문제들이 수두룩. 그리고 어떤 것들은 아직 안 나왔지만 앞으로 중요합니다. 앞으로 중요합니다. 이거 대비해야 됩니다. 모의고사로 제가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맞추게 될 거고요. 아주 극소수 100점 방지호. 이거는 거의 뭐 손도 못 대는, 대부분의 수험생이 그냥 틀려버리는, 뭐 찍지 않으면 맞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가끔 나와요. 듣도 보도 못한 거 나와요. 아예 그냥 패턴도 없이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런 문제 어떻게 대비하냐면 공부를 안 하면 돼요. 자, 이거 공부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둘 다 마찬가지예요. 둘 다. 여기는 공부를 안 해도 맞출 수 있다는 소리고요. 의식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대비시켜 주는 데까지만 거기까지 하면 되는 거고, 의식적으로 제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 것들을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떨어진다. 예외 없어요. 그냥 무조건 떨어져요. 무조건. 됐죠? 이거 하기도 벅찹니다. 이거 하기도 벅차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출문제라도 제대로 공부한다. 이렇게 접근해야 금방 85, 90이 나와요. 금방. 근데 뭐 시간과 여력이 되면 모의고사, 요약서 등등 해서 계속 반복 훈련해 나가는 거죠. 스스로 회독수도 더 늘리고, 모의고사도 풀면서 틀린 게 있네? 관련된 기출문제 찾아보고 계속 구멍을 메꿔 가는 거죠. 그러면 안정적인 95, 100이 나오는 거고요. 오케이? 요거 대비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고. 왜냐면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거든요. 이걸 반복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기 때문에 그거 대비하면 자기가 대비한 건 안 나와요. 시간 다 버리고 대비한 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무조건 떨어지지. 자, 기출문제에서 얼마나 똑같이 나오는지 조금 느껴볼 건데요. 뭐 예시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시가 있지만 다 넣을 수는 없고, 자, 최근 문제 기준으로 해서 18년도 서울시 9급 문제가 최근 문제에 얼마나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띄워주는 기출문제는 기출문제 집에 있는 기출문제만 띄우는 겁니다. 직무의 종류라는 게 유사하고요. 곤란도, 책임도라는 건 다르대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직렬이라고 합니다. 직급이 아니라 직렬. 내용은 모르니까 어쨌든 이 색칠된 거 기억하세요. 22년도 국가직 9급에서 종류 유사하고 곤란도, 책임도가 다른 걸 뭐라고 하느냐? 직급. 아니, 오답도 똑같아. 직급이 아니라 직렬.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고르시에서 그냥 고르는 문제였어요. 요 정도로 똑같이 나옵니다. 요 정도로. 이런 문제는 그냥 기계적으로 10초 안에 풀어야죠. 또 보시면 뭐 7급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7급에 호고우다 피터스의 정책 변동 모형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 자, 옳지 않은 거 고라고 해놓고 정책 혁신이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혁신이란 기존의 정책이 없었을 때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기존이 아무것도 없어. 기존의 조직과 예산을 활용할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자, 이런 문제가 7급에 있었는데 또 22년도 지방직 9급의 정책 혁신은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을 기반으로 아무것도 없다니까. 자, 뭐 기반, 뭐 활용, 요 정도 단어만 바뀌었을 뿐이고 너무나 똑같이 나오죠. 이 이론 많이 어려워하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 똑같이 나오는데 이걸 못 맞추면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방금 전에 7급 문제였잖아요. 9급이든 7급이든 대부분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7급에는 아무래도
7급인 만큼 난이도를 높이기에 겉모습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요. 작년 7급은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9급 문제나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행정학 같은 경우 이 정도로 9급이든 7급이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출제 포인트가 똑같습니다. 근데 7급이 어떻다? 겉모습을 좀 어렵게 만든다. 모든 문제가 그런 거 아니고요. 대부분은 똑같아요. 근데 몇 문제, 겉모습을 어렵게 만든다. 문제 길이가 길고 겉모습이 복잡해 보이고 뭐 사례 문제를 좀 넣고. 사례 문제 9급도 나와요. 근데 7급이 조금 더 나온다는 소리고. 오케이. 그래서 9급이든 7급이든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합격을 위한 출제 포인트 똑같다. 똑같다. 7급은 이제 겉모습이 어려운 만큼 모의고사 연습을 나중에 더 많이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14년도 지방직 9급의 과정이론 고르시오. 이거는 뭐 동기부여에 대해서 내용이론이 있고 과정이론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과정이론 고르시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문제예요. 애덤스의 형평성 이론, 브룸의 기대 이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잘 기억하세요. 이게 22년도 국가직 9급의 과정이론 고르시오. 애덤스의 형평성, 공정성 마찬가지죠. 형평성, 공정성 이론, 브룸의 기대 이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정답, 기억, 니은, 디귿. 자, 이 정도입니다. 또 행정학 공부하면서 학자 이름들이 좀 나오니까 막 학자 이름들 안 외워지고 막 부담돼. 절대 부담 느낄 필요 없어요. 제가 외우라는 학자만 외우면 돼요. 여긴 학자를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외우라는 학자만 외우면 돼요. 모든 학자 안 외워도 됩니다. 그죠? 공부 부담 훨씬 줄여주고 그에 비해 점수는 더 빨리 오르게끔 만들어줍니다.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요딴 패턴으로 계속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이거는 내용이론, 과정이론 구분, 학자 구분 철저하게 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급 문제도 하나 볼 건데요. 16년도 국회직 8급에 뭐 이런 문제가 있었어. 정부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그러니까 정부가 의도한 목적은 이런 거야. 무주택자에게 아파트에 대한 청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실시했어요. 자, 누구를 위해? 경제적 약자를 위해. 그런데 자, 내용이 정확히 이해 안 되더라도 돈 많은 놈들이 자발적으로 무주택자가 됐다. 왜? 이 혜택을 얻으려고. 이건 정부가 정책을 했어. 정책의 의도는 예. 근데 이건 뭐예요? 자,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 없어요. 뭐예요? 그냥 부작용.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이 정도 따라올 수 있죠? 그걸 갖다가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정부 정책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사례 문제로 좀, 네. 아까 국회직 8급도 좀 몇 문제가 어려운 시험이고, 그 다음에 7급 문제, 요런 문제가 조금 더 나올 뿐이에요. 몇 문제. 물론, 요런 문제 9급도 나옵니다. 근데 7급이 조금 더 나온다. 자, 정부는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자 이를 해결. 주택가격 상승을 해결. 가격 낮추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급등. 자, 정확하게 안 돼도 뭐야?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낮추려고 그랬어. 근데 오히려 급등. 뭐라고요?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요. 오케이. 정부 정책에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파생적 외부 효과인데 사례 문제로 겉모습 좀 어렵게 바꿔봤자 요 정도고. 자, 사례가 완전 똑같진 않지만 기출문제집에 심지어 부동산 정책까지는 똑같아. 부동산 정책에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비슷한 분야 가지고 또 계속 재탕해냅니다. 조금씩만 바뀔 뿐이고. 됐죠? 이런 것도 또 기출문제로 다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응용 필요한 것들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응용을 하는 거예요. 7급까지 준비하신 분들은 요 정도만 조금 더 연습하면 된다. 내용은 똑같아요. 이거 내용은 9급에 똑같이 파생적 외부 효과 똑같이 출제되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에 없었던 거. 이 당시에 4차 산업혁명 처음 출제됐습니다. 이 당시에 생소한 문제라고 달려있죠. 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처음 출제됐는데 이거 어떻게 푸나요, 선생님? 자, 정답이 뭐 대량 생산, 규모의 경제가 땡이었는데요. 자, 내용을 일단 모르니까 이게 땡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 1차, 2차, 3차는 배워요. 1, 2차가 관료제라는 시대예요. 그냥 자, 요거 있잖아요. 대량 생산, 규모의 경제, 이게 관료제 거예요, 관료제. 그 다음에 3차, 지식정보 사회라고 해서 3차를 그동안 계속 나왔으니까 3차는 열심히 배워요. 근데 3차에서 지식정보 사회에서 맨날 틀린 선지로 나오던 거야. 1, 2차 거. 그러면 3차를 물어보든 4차를 물어보든 1, 2차 거는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처음 봤다 하더라도 정답률 80% 넘었던 문제예요.
지식정보사회에서 소품종 대량 생산 땡, 뭐 규모의 경제 땡 이런 문제가 원래 기출문제에 있기 때문에 이건 기출문제 집에 있는 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집에 있었기 때문에 4차면은 지식정보사회 다음인데 대량 생산 당연히 땡이지. 이렇게 정답률이 80% 넘는다. 처음 나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거의 다 푸는 문제예요. 됐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예시를 보시면 올해 조직 문화의 경쟁 가치 모형에서 처음 보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됐는데 경쟁 가치 모형, 뭐 응집성, 창의성, 생산성, 사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운 모형이란 말이야. 다 배우는 건데 처음 출제된 부분은 여기가 효과성 측정 모형이라는 건데 문화적 차원으로 박혀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기출문제집에 이런 문제가 있어. 퀸과 로버그의 효과성 경쟁 가치 모형인데요. 효과성 가치 모형, 경쟁 가치 모형. 여기서 니은 모형이 여기 내부, 조직 내부 구성원을 구성원을 관리한다는 소리고요. 구성원 관리할 때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관리하는 소리입니다. 잘 보세요. 구성원을 융통성 있게 관리하는 부분이 니은이다. 요거 이제 다 배우는 거예요. 다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름만 문화적 차원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보세요. 니은 모형. 구성원을 융통성 있게 관리하는 건데 위계하고 융통성 안 맞잖아요. 그죠? 자, 니은 모형에 응집성이 있어요. 니은 모형의 응집성. 구성원을 융통성 있게 관리하는 건데 응집성, 위계 안 맞죠. 안 맞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난이도는 있어요. 이건 정답률이 막 80%까지는 아니야. 그래도 반절 이상 맞췄습니다. 처음 출제됐는데 반절 이상 맞췄어요. 실제 정답률이 50%가 넘는 문제예요. 그 말은 뭐다? 이걸 배웠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푼다. 사실 퀸과 로버그의 모형에서 퀸이 좀 바람을 펴서 퀸과 킴벌리라는 학자가 문화적 차원으로 이름만 바꾼 거고 내용은 똑같아요. 실제로 바람 피는 건 아니고 그냥 연구를 같이 했다. 아무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답률 50% 넘는 이유 알겠죠? 자, 그리고 생소한 문제 중에 이건 앞으로 나옵니다 라고 해서 모의고사로 주는 것도 있다라고 그랬죠? 21년도 국가직 9급의 공공봉사 동기 이론에서 동기의 종류가 처음 출제됐어요. 페리와 와이즈가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제도적, 금전적 없고요. 감성적 혹은 뭐 감정적, 그다음에 합리적, 규범적 세 가지를 제시했거든요. 요거 앞으로 나온다. 앞으로 나온다. 이 시험 전부터 제가 모든 강의에서 앞으로 나오니까 대비하라고 그랬고 모의고사로도 만들어 준 거예요. 21년 대비 모의고사. 저 시험 전에 나왔던 모의고사. 보시면 페리에 의하면 공공봉사 동기는 합리적 동기, 규범적 동기, 정서적, 이게 감정적인 거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고 세 개를 다른 걸로 바꾸면 땡이다. 됐죠? 다 대비시켜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국가직 7급 문제 보시면 7급도 마찬가지. 좀 생소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다양성 관리라는 게 처음으로 출제됐어요. 다양성 관리, 제가 이 시험 전 모든 강의에서 앞으로 나올 수 있다. 대비해라. 라고 했던 게 처음 출제됐는데 균형 인사 정책이 협의의 다양성 관리고요. 일과 삶의 균형 정책이 광의의 다양성 관리예요. 다양성 관리의 방안을 볼 수 없다 땡.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그냥 3번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강의 시간에도 배웠지만 당연히 모의고사로도 다양성 관리에 대해서 협의의 다양성 관리는 균형 인사 정책, 광의의 다양성 관리는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둘 다 다양성 관리다. 공부해라 라고 모의고사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95, 100이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자, 요 메커니즘 이해했으면 오리엔테이션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걸 제대로 배운 겁니다. 자, 매우 중요한 게 지나갔고 여기는 조금 쉬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혹은 뭐 잠시 끊었다가 여러분들도 단순히 오리엔테이션인 줄 알았는데 너무 중요한 걸 배우니까 머리가 좀 터질 것 같고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막 집중하고 몰입했으면 조금 이제 지쳤을 수 있죠. 그래서 잠시 뭐 끊어도 되겠고 여기는 좀 쉬어가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 나도 힘든가벼 말이 꼬이네. 한 가지만 더 들으면 돼요. 조금 있다가 이론 강의 당일 복습 방법 여기까지만 딱 집중하면 됩니다. 이건 이제 가볍게 보세요. 자, 공부 방법에서 이해랑 정리는 제가 해주는 거예요. 아까 다 시험 문제에 맞춰서 이해시켜주고 시험 문제에 맞춰서 정리해주고 시험 문제에 맞춰서 암기시켜준다라고 그랬죠? 이건 제가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해도 돼요. 강의 잘 듣고 교재에도 싹 다 자동으로 외워지게끔 되어 있으니까
교재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활용하면 돼요. 뭐 예를 들자면은 이거 그냥 외우라고 하면 안 헤어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해시켜 줄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뭐 국어, 행정학, 한국사, 행정법, 영어, 일행직 기준, 일행직 구급 기준 과목들이네. 그리고 뭐야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네. 이렇게 다 이해시켜 줍니다. 빨주노초 파남보는 무지개야. 그리고 국어, 행정학, 한국사, 행정법, 영어는 일행직 구급 시험 문제야, 시험 과목이야. 제가 각각 이해시켜 주고, 일단 교재에는 쫙 정리가 되어 있죠. 요거 각각 정리. 그러면 훨씬 더 일목요연하게 외울 수 있죠. 자, 이제는 안 보고 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그 형태, 처음 형태로 외우면 한 5초 주면은 외울 수가 없죠. 지금은 이제 안 봐도 외워지죠. 이렇게 이해시켜주고 정리해 줄 겁니다. 이거는 제가 다 해준다. 그다음에 복습. 이거는 원리만 설명하는 거고요. 복습 방법을 잘 들어야 돼요. 이 페이지는 그냥 복습 안 하면 강의 안 들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유명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들어보셨죠? 사람은 공부하고 10분만 지나도 한 3분의 1을 까먹습니다. 그리고 하루 지나면 3분의 2를 까먹고요. 그러니까 당일 복습 필수입니다. 당일 복습 필수예요. 어떻게든 당일 복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줘야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더 이상 안 까먹게 된다. 자, 이거는 반복만 잘해도 자연스럽게 당연해지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안 하면 강의 안 들은 것과 똑같아집니다. 자, 복습 안 했을 때 빨간 선, 꾸준히 다양한 방식으로 복습해줬을 때 연두색. 그죠?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여러분들 그대로 뭐 따라 하시오 그게 아니라 제가 다 당일 복습 방법으로 구현해 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이론 강의 50분씩 4강 정도 하루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강 듣는 분들 하루에 4강 들을 것이고, 그다음에 인강 듣는 분들 인강도 하루에 4강은 웬만하면 한꺼번에 들으세요. 그리고 당일 복습 4강체에 대해서 여기서 잘 들어요. 여기서 일단 우리의 기본서, 이론에 강한 행정학이죠. 기본서 복습은 이렇게 합니다. 시험 공부는 처음부터 시험 문제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이론 강의부터 기출문제 OX를 보면서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설명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습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기출문제 OX. 자, 기본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서니까. 근데 복습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기출 OX부터 시작한다. 모든 내용을 다 읽으면 좋지.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더 중요한 걸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 읽으면 좋지만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니까 훨씬 적게 복습하고도 더 많이 남기는 게 이거예요. 그죠? 더 적게 복습하고 더 많이 남기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시험 문제 파악이니까 기출 OX부터 봅니다. OX 바로바로 판단돼. 답도 맞았어. 그러면 본문 안 보고 넘어가도 돼요. 근데 OX가 헷갈려. 그러면 본문을 봐요. 기출 OX 바로 위가 본문이에요. 자, 본문 내용에 테스트 기출 OX 이렇게 바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를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기출 OX부터 본문 읽고, 본인이 좀 시간과 여력이 되면 쭉 훑어보는 것 정도는 괜찮지만 하나도 놓치면 안 돼. 막 정독해서 모든 걸 기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챕터별로 실전 익히기가 있습니다. 이건 기출문제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전체 모습으로도 한 번 더 확인. 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집 복습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일단 기출에 강한 행정학이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한 정규 단원별 기출문제집이에요. 그런데 핵심 기출 천재라는 게 있는데요. 자, 핵심 기출 천재는 지금 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애초에 컷이 낮은 직렬은 천재만 보면 돼요. 애초에 컷이 낮은 직렬, 그 외에는 합격을 위해서는 기출에 강한 행정학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론 강의 복습용으로는 뭘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론 강의 복습으로 천재로 복습을 하고 기출 강의부터 기출에 강한 행정학 이렇게 가도 됩니다. 기출 강의도 요 기출에 강한 행정학 메인 단원별 기출문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가도 되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기출에 강한 행정학으로 이론 강의도 복습해도 돼요. 근데 이제 문제 정답은 표시하면 안 되겠죠? 기출 강의 때 또 들어야 되니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 표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출에 강한 행정학을 볼 때는 중요도 A, B 문제만 보면 되겠습니다. 천재가 중요도 A, B급 문제 중에서 난이도 상 빼고 난이도 하, 중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출에 강한 행정학으로 바로 처음부터 복습할 때는 중요도 A, B만 본다. 그리고 자 명심. 기출 강의도 이 교재로 계속 이어가는 거니까 절대로 다 표시하지 말고요. 그다음에 풀 필요 없습니다. 기출 문제 복습은 요거 전부 다 푸는 거 아니에요. 푸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건 OX 테스트를 해야 OX 테스트를 해야 본문을 볼지 말지 결정하니까 요거 이제 풀어. 요거는 푸는 거 맞아. 요건 푸는 거 맞는데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는 푸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게 이렇게 나오네? 요런 게 많이 나오네. 그리고 문제를 내면 요 부분을 틀리게 바꿔내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 절대로 이 기출 문제는 애초에 풀 필요도 없고요. 바로 문제 읽고 정답 보고 이런 게 정답으로 나오는구나. 어디가 틀리게 바뀌어 나오는지 확인하면 돼요. 어디가 틀리게 바뀌어 있는지 기출 문제집에 다 취소선이 그어져 있어요. 취소선. 여기가 틀렸고 옳게 고치면 뭐야?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모든 문제집에 암기용 해설이 있죠. 암기용 해설이 어디를 틀리게 바꿔내는지 그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면 돼요. 오케이? 풀 필요가 없다. 자, 어쨌든 이 부분 이해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질문을 해요. 자, 다시 정리하면 이론 강의는 천재로 복습하든 기출에 강한 행정학 복습하든 상관이 없다. 근데 기출에 강한 행정학이 합격을 위한 정규 단원별 기출 문제집이니까 컷이 낮은 직렬 외에는 이걸로 끝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론 강의 뭐 이거 먼저 보고 얘로 넘어가도 되겠지만 기출 강의부터 넘어가도 되겠지만 이론 강의 때부터 이걸로 볼 거라면 중요도 A, B만 보면 되고 문제에 정답 표시하지 말고 그다음에 푸는 게 아니라 문제 읽고 바로 정답 보고 요런 게 정답이구나. 어디를 틀리게 바꿔내는구나. 암기용 해설 보면서 어디를 틀리게 바꿔내는구나. 그 정도를 확인. 다시 아까 무엇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확인한다. 뭐로? 기출 문제로. 요거 이제 푸는 거 맞긴 하고 어쨌든 풀고 확인. 얘는 이제 풀 필요 없고 얘도 이제 풀 필요 없어요. 이제 확인. 자, 풀고 확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진짜 정 풀어보고 싶다. 전체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것까지는 몇 문제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야. 여기까지는 풀어도 돼. 근데 제발 기출문제집은 아예 애초에 풀지 마세요. 제가 알려준 대로만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이걸 다 하면 어떻게 된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우리 강의 한 200분 정도 되잖아요? 복습 시간 200분 이내로. 강의 들은 시간보다는 짧게 복습 시간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모든 걸 기억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 200분 듣고 모든 걸 다 파악할 때까지 1000분 막 5시간, 6시간 복습하신 분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만큼 완강이 늦어지잖아요. 복습은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강의 들은 시간보다는 짧게 해야 돼요. 그래야 완강이 빨라져. 완강이 빨라야 한 바퀴 돌리는 거 바탕으로 그 다음에 채워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바퀴가 돌아야 기초가 쌓인단 말이에요. 한 바퀴 돌고 나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주구장창 막 5시간, 6시간 복습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부족한 게 많아도 강의 들은 시간이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최대한 그 안에 200분 안에 제대로 하려면 제가 강조해 준 것을 지키라고요. 엉뚱한 거 보지 말고. 그러니까 다 보면 좋지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완강이 늦어진다. 그러면 손해보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부족해도 거기까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까지만 하고 지나가라고요. 이해 안 되는 거 매달리지 말고 이딴 게 나오는구나, 이딴 식으로 나오는구나 확인하고 넘어가라고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 흥분하면서 강조 반복 하겠죠. 요걸 잘하는 분들이 같은 시간 동안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점수를 잘 땁니다. 자, 그리고 계속 반복시켜 준다라고 그랬죠? 4강마다 합분 모의고사가 제공이 되고요. 테스트는 여기서 하면 돼요. 배웠으니까 테스트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뭐 정 테스트하고 싶으면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는 테스트하지 말고 요걸로 테스트하자. 하프 모의고사 10문제가 제공이 되니까요. 이거 배운 거 그대로 출제 포인트 그대로 중요한 거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뭐 거의 복습 딱 제가 강조하는 거 제대로 하면 80, 90, 100 이렇게 나오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여섯 시간 복습했음에 불구하고 60점이야, 50점이야. 그러면 잘못 공부한 거예요. 제가 피 터지게 설명한 거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제발 제가 강조한 것들을 지켜주세요. 그러면 조금 복습하고도 90점 100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강의 시간에 해설을 해주면서 누적 복습 제가 시켜줍니다. 누적 복습 어떻게 하나요? 안 해도 돼요. 제가 시켜줘요. 누적 복습 제가 시켜줍니다. 따로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누적 복습하면 또 진도가 늦어진단 말이야. 진도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한 바퀴가 일단 빨리 돌아야 돼요. 그래야 그걸 바탕으로 계속 쌓아 올리지. 부족해도 넘어갈 건 넘어간다. 누적 복습은 제가 시켜준다. 그리고 반절 지나면 중간고사, 그 다음 반절 기말고사, 그리고 전체 다 전범위 실전 테스트.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 주면서 당연히 뭐 중요한 거 위주로 내겠죠. 중요한 것들은 문제로 한 번 더 확인, 내가 까먹었네,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게, 반복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자, 당일 복습. 여기가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잘 지켜야 되는 거. 실제로 해보다가 왜 나는 오래 걸리지? 잘 안 되지? 그러면은 OT 당일 복습 설명하는 부분은 또 들으세요. 실제로 하고 들어보면 선생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구나. 들리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오케이, 끝. 자, 그럼 이제 OT 중요한 건 끝났고요. 마지막에 소개시켜 드릴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면 궁금한 점들, 잘 안 되는 부분들 생겨요. 제가 강의 잘 들으세요. 강의만 들으면 다 돼. 맞긴 맞는데 사실 모든 걸 다 집중할 수 없고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없는 거니까 그 후속 당일 복습 방법뿐만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해줍니다. 자, 여기는 제가 설명드린 거 당일 복습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할수록 많이 반복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당일 복습, 제가 피 터지게 설명하는 이유가 당일 복습을 해야 최대한 많이 남아요. 며칠만 지나도 자 이렇게 배우고 바로 복습을 하면 남아있는 게 많으니까 쭉쭉쭉쭉 흘러가는데 며칠만 지나도 강의 들은 게 많이 없어져서 에빙하우스, 망각국선처럼 많이 없어져서 복습할 때도 힘들어요. 웬만하면 당일에 끝내고 그 다음에 혼동내는 내용 네이버 카페 김덕관 행정아, 공단기 모두군 다 학습 게시판이 있으니까 여기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질문 주셔도 되겠고 물론 이제 그 어디든지 간에 김덕관은 한 명입니다. 이제 그 기초적인 내용들은 뭐 연구원이 달기도 하지만 좀 어려운 내용들은 제가 직접 달아주거든요. 김덕관은 한 명이니까 제가 막 바로 실시간으로 달진 못해. 적어도 웬만하면 24시간 이내에 달아주니까요. 여기다가 올려주시고 그리고 계속 공부 방법 동기부여 계속 시켜줍니다. 그래서 합격생들이 해왔던 그대로 공통점 슈퍼 공부법. 이게 그냥 행정학을 떠나서 모든 시험, 모든 과목에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합격 원리 방법.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유튜브에 제가 매일 뭐 라이브 상담이라든가 하이라이트 올려줍니다. 여러분들 꾸준히 공부 방법, 동기부여, 멘탈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렵죠? 그래서 뭐 종합반, 공단기 종합반, 모두공, 슈퍼스타 종합반, 여기 노원에. 그 다음에 슈퍼스터디는 온라인 관리입니다. 온라인으로 계속 순공 시간 공부한 거, 생활 관리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계속 관리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행정학 궁금한 거 해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하면서 지치고 힘든 부분,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들 끊임없이 관리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다 잘 활용하셔서 물론 이제 자기에게 필요한 거 활용하셔서 끝까지 열심히 하고 무너지지 않고 힘든 시기 잘 버텨내고 점수를 쭉쭉 올려봅시다. 근데 뭐 이런 부분들 제가 제공을 하지만 애초에 뭐 저와 처음부터 함께하는 분들은 공부하는 쪽도 문제가 잘 풀리고 공부하는 쪽도 점수가 잘 나오니까 굉장히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처음에는 저랑 같이 공부를 안 했다가 행정학에서 너무 힘들어 했는데 나중에 저랑 같이 하면서 선생님 행정학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행정학이 최고 재밌는 과목이 됐어요. 실제로도 고득점하고 합격을 했고요.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애초에 뭐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다른 과목 때문에 힘들 수는 있겠지만 행정학에서는 공부한 족족 점수가 오르고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방금 띄워드린 것처럼 제가 다 해결을 해주니까 또 다양한 서브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훨씬 덜 힘들고 힘들 때도 버틸 수 있고 애초에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오리엔테이션 1시간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이니까 이론 강의 들어가서 궁금해지는 게 생기면은 일단 OT를 다시 봐요. 저한테 질문해도 되겠지만 OT를 다시 보면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합격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것을 다 담아놨으니까 쉴 때 좀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이론 강의 들으면서 또 들어도 된다. 정말 중요하다. 자, 지금 강조드린 거 이론 강의 들어가서 본 강의 들어가서 꼭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 정말 빠르게 고득점이 나옵니다. 1시간 좀 넘은 것 같은데 긴 오리엔테이션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제 1강부터 같이 파이팅해서 행정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